안녕하십니까. 경남대학교 군사학과에서 무기체계론을 가르치고 있는 엄홍석 교수입니다. 흔히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국가라고 하죠. 동북아 정세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라는 대륙 국가와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양 세력이 서로 견제 및 협력을 반복하는 등 긴장감이 계속 감도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상황을 봤을 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6대 국가의 국력 및 군사력, 이런 현황을 살펴보고 또 현재 상황에 기초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겠죠. 국토도 있고 인구도 있고 그다음 경제적인 요소와 GDP 이런 것도 있는데 우선 인구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참고한 것은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한 밀리터리 밸런스,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하는 통계 포털도 참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발간된 시기에 따라서 약간 데이터가 좀 틀릴 수 있어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로 비교해보면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한국 순입니다. 이 중에 중국이 14억 명으로 세계 2위입니다. 물론 1위는 인도겠죠. 그리고 미국이 3억 3천만 명으로 세계 3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동북아의 세계 거대 국가인 4개 국가가 밀집한 상태에서 남북이 갈라져서 대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대륙 세력, 북한, 중국, 러시아의 총 인구하고 해양 세력, 한국, 미국, 일본의 총 인구 합한 숫자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륙 세력이 무려 3배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내용은 남과 북한을 합해보니까 약 7,700만 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 G7이라는 강대국은 최소한 6천만 명의 이상의 인구를 유지해야만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대한민국의 강대국을 유지하고 우리 민족을 자존하기 위한 조건이 되지 않느냐.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죠.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GDP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인구 수나 국토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1인당 GDP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 순인데요. 미국이 8만 달러로 세계 5위, 그리고 한국이 3만 5,800달러로 세계 31위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3만 5천 달러로 세계 34위. 우리가 일본을 앞서 있죠. 아까 인구로 봤을 때는 대륙 세력이 해양 세력의 3배나 많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제가 1인당 GDP를 따져보니까 한국, 미국, 일본의 해양 세력이 북한, 중국, 러시아보다 무려 6배나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방비가 객관적으로 군사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요. 국방비로 비교해 봤을 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순입니다. 미국은 9,160억 달러로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2,960억 달러로 세계 3위, 러시아는 1,400억 달러로 세계 4위입니다. 여기서 지금 2위는 빠졌는데 2위는 유럽 공동체죠. EU 국가 전부 다 합했을 때 2위인데 일본을 보면 580억 달러로 세계 8위, 한국은 479억 달러로 세계 10위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지역에 세계의 4대 강국이 다 몰려있다는 것이죠. 아까처럼 1인당 GDP뿐만 아니라 국방비를 합산을 해서 비교해보니까 한국, 미국, 일본의 국방비가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국방비보다 3배나 높았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인구수하고 2인당 GDP, 국방비를 따져봤습니다. 국력과 군사력의 주요 지표를 다 고려해 본 건데요. 이 3가지만을 갖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제가 판단한 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초강대국 틈에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서 대립되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형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중국, 러시아, 북한은 정치적인 강력한 통제체제여서 안정성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1인당 GDP가 낮고 계층 간, 지역 간의 빈부격차가 심한 것이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미국과 일본, 한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대립, 그리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방비 지출은 미국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았지 않습니까? 무려 러시아의 3배 정도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추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과 일본의 국방비가 상승하면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의 남북 격차를 보니까 경제적, 군사적으로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뭘 뜻하냐면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전체적인 균형, 안정에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군사력 비교 중에 중요한 것이 병력인데
총병력과 육해 공군 구분해서 병력을 비교했습니다. 먼저 총병력 중에 현역을 고려하면 중국, 미국, 북한, 러시아, 한국, 일본 순입니다. 여기서 중국은 203만 명으로 세계 1위고요. 미국은 132만 명으로 세계 3위입니다. 그 다음 북한이 128만 명으로 세계 4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110만 명으로 세계 5위고요. 한국은 50만 명으로 세계 8위, 일본은 24만 7천 명으로 세계 19위입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특이점은 북한이 순위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인구에 비해서 북한이 병영체제 국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특히 현역과 예비역, 준병력을 합한 총병력이 북한이 776만 명입니다. 이것은 세계 1위거든요. 따라서 북한 전체 인구로 봤을 때 3분의 1이 군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총병력 중에 육군의 병력입니다. 육군 병력을 비교해보면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한국, 일본 순입니다. 북한은 110만 명으로 1위고요. 중국은 96만 5천 명으로 2위, 그리고 러시아는 50만 명으로 3위, 미국은 45만 2천 명으로 4위, 한국은 36만 5천 명으로 5위, 일본이 이어서 15만 명으로 6위입니다. 총병력하고 육군병력하고 거의 비슷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총병력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육군병력에 많이 투자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현대전에 와서 중요한 것이 해군 공군병력이죠. 해군 병력을 보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일본 순입니다. 미국은 33만 4천 명, 중국은 25만 2천 명, 러시아는 14만 명, 그리고 한국은 7만 명, 북한은 6만 명, 일본은 4만 5천 명입니다. 순수 병력만 따진 건데도 여기서부터 아까 북한이 압도적으로 앞섰던 그런 현황이 좀 역전돼 가지고 점차 강대국의 면모가 그대로 순위에 등장한다는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육해 공군 중에 해군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해군에 대해서 첨단 선박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항모도 일부 제작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병력수가 좀 적은 것은 일본이 2차 대전 패망 후에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일본은 일정 수준의 이상의 군사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전수방위 개념으로 자기 나라만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력만을 유지한다는 국제적인 어떤 규약에 따라서 통제를 받고 있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세력 규합에 있어서 좀 많은 확장을 깨우고 있다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육해 공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공군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동북아 6대 국가를 비교해 보니까 순수한 병력만 따졌을 때 공군병력은 중국, 미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 순이더라고요. 중국은 40만 3천 명, 미국은 31만 9천 명, 러시아는 16만 5천 명, 그리고 북한은 11만 명, 한국은 6만 5천 명, 일본은 4만 7천 명인데 지금 병력수로 봐서는 중국이 앞서 있어요. 미국의 글로벌 바이오에서 만든 군사력 지수라고 하는데 경제력과 인구,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군사력 플러스 전체적인 국력을 비교한다는 굉장히 유용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특히 군사력 지수는 이 숫자가 낮을수록 굉장히 강한 국가를 나타내는데요. 만약에 0이다 그러면 세계에서 이 나라를 대적할 나라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미국이 0.0697, 그리고 중국이 0.0704, 러시아가 0.0705, 그리고 일본은 0.099입니다. 세계에서 1위부터 4위 국가가 다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은 0.1604로 9위, 북한은 0.2596으로 32위입니다. 제가 아까 총병력하고 육해공군 병력을 비교하는데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은 병력만 갖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기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기체계 수량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육군의 주요 무기체계인 전차하고 헬기입니다. 전차와 헬기 대수를 합한 거 비교를 해보니까 러시아, 미국, 북한, 중국, 한국, 일본 순입니다. 전차는 러시아가 14,777대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1위고요. 북한이 5,845대로 2위, 그리고 중국이 5,000대로 3위로 랭크가 되어 있고요. 헬기를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이 5,737대로 1위, 그리고 러시아가 1,547대로 2위, 중국이 913대로 3위, 한국이 758대로 4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군 주요 무기체계만 갖고 따졌을 때는 인구로 우세를 보였던 중국이 좀 순위가 밀려났고 러시아, 미국이 앞으로 나온 이런 지표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의 성전국이 구소련이었죠. 구소련하고
미국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소련 말좀 돼가지고 독일이 소련을 영토를 침범하게 되죠. 그때 소련이 독일을 패망시킨 주 원인이 전차였거든요. T-34 전차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차인데 그 전차를 전국토에서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독일의 침공에 맞서가지고 승리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는 영토가 넓다 보니까 그 넓은 영토의 병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겠죠. 2차 대전의 어떤 경험도 있고 또 그런 넓은 국토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전차라든지 장갑차 이런 기가 전력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군 무기 체계도 현대전에 있어서 세력 균형을 위한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제가 비교한 것은 수상함하고 잠수함. 수상함은 바다 위에서 작전을 하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백길의 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중에서 날아오는 항공기와의 대결이 주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잠수함은 물속에서 작전을 하다 보니까 주로 잠수함끼리 대결을 한다든지 물 위에 뜨는 수상함을 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밀성이나 전략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많고 최근에는 선박과 잠수함 간의 대결 이런 것도 굉장히 볼만하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수상함은 러시아가 781척으로 1위, 그리고 중국이 730척으로 2위, 북한이 505척으로 3위를 점했고요. 잠수함은 러시아가 65척으로 1위, 미국이 64척으로 2위, 그리고 중국이 59척으로 3위, 북한이 35척으로 4위를 점했습니다. 자,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북한이죠. 북한이 사실 다른 전력에서는 굉장히 밀렸는데 여기서 보면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첨단화된 무기 체계라기보다 주로 연거래를 방어하는 소형 선박 위주로 이런 숫자가 다 직결돼 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을 추가 드리면 러시아는 일단 영토가 넓다 보니까 바다를 접하고 있는 면적이 또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넓은 바다 면적을 커버하는 면에서 선박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중국이 계속 일본과의 영유권 문제, 그다음 동남아 국가의 남진해해 대립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1대1로를 위해서는 그쪽 해양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게 중국의 큰 과제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지금 선박을 늘리고 있고, 최근에 중국의 동향을 보면 선박 숫자뿐만 아니라 항공모함이라든지 잠수함 이런 게도 굉장히 많이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좀 상대적으로 적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현대는 작은 배보다는 항공모함이라고 굉장히 큰 배의 존재가 중요하거든요. 미국은 비록 선박수에서는 밀지 모르지만 대형 항공모함에서는 전 세계 항모를 다 합해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전에서 육해 공군 중에 공군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보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일단 항공기 대수를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북한 순이었습니다. 국력, 군사력이 공군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은 13,209대로 1위, 러시아가 4,255대로 2위, 그리고 중국이 3,300대로 3위, 한국이 1,576대로 4위, 그리고 일본이 1,459대로 5위, 북한이 951대로 6위였습니다. 1위 미국하고 2위 러시아를 비교해보면 거의 3배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찰국가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는 미국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대전에 와가지고 군사력만 갖고 군사력이 강하다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군사력 지수를 갖고 비교를 했는데 사실 국력을 같이 종합해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분석을 해봤을 때 첫 번째, 총병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의 우위를 판단해봤을 때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해양 세력에 비해서 6배의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육군에 작용해서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양 국가는 병력은 비록 적었지만 첨단 기술을 기초로 한 해군과 공군력에서 우세를 보임으로써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사력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가의 인구라든지 무기, 재정, 그리고 지리적 특성 등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한 군사력 지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세계 1위에서 4위 국가였습니다. 이러한 상대적 우세 속에서 북한이 굉장히 열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무기체계인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의 양적 우세에 대비해서 한국, 미국, 일본이 질적 우세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중요시 생각한 것은 미국의 공군 및 해병대의 존재입니다. 공군과 해병대 전력이 동북아 지역의 세력 균형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번째는 북한의 경우인데요. 북한은 병력과 전차 대수, 소형 함정 등에서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비가 좀 노후화되어 있고 주로 근거리 위주의 운용으로 인해 가지고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북한이 최근에 와서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국력과 군사력의 균형에 오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국가들의 국력과 군사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유익했거나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